안녕하세요. 크립토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번에 알트코인이 오르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비트코인 최근에 가격이 11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물 미결제 약정에 800억 달러가 몰렸다. 사상 최대를 경신했다. 이 얘기는 가격이 오르니 비트코인 소위 이제 선물 옵션 하시는 도박 자금이 확 늘어났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겠죠. 가격이 많이 올랐지? 그러면 여기서 한번 숏을 제대로 치면 레버리지 걸어서 치면 큰 돈 벌 수 있지 않겠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물론 지금 현물 ETF를 엄청 샀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롱보다 확률적으로 저는 이제 선물 옵션을 이렇게 하진 않지만 이런저런 소위 난다 긴다 하시는 분들을 한번 보니 확률적으로 훨씬 더 어려운 게 롱 배팅, 그러니까 상승이 아니고 하락 배팅이라고 하더라고요. 지루하지만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겠죠. 확실히 이기는 투자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초우량 코인을 현물로만, 그것도 타이밍을 잘 맞춰서 하셨으면 좋겠고, 굉장히 재미가 있지만 하다가 그냥 한꺼번에 청산당하고 다 날려버릴 수 있는 투자, 이거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소수점 이하의 분들, 저는 그분들이 이 방송을 보지 않고 있다라고 사실은 확신을 합니다. 보실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이제 항상 지양하자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우리 같은 일반인들의 최고의 전략은 지루하죠. 근데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 이겼네? 이미 5배, 10배 이겼네? 이런 투자를 우리가 지향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스웨덴의 헬스케어 이제 기술 업체가 비트코인을 4.39개를 샀습니다.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매입 평단가가 지금 거의 최고가에서 4개 이상을 샀습니다. 근데 이제 스웨덴이라고 하는 것도 재밌는데 헬스케어 업체마저 비트코인을 샀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번 상승장의 사이클 끝까지 이러한 트렌드는 계속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만약에 비트코인만 이런 트렌드가 계속 될 거라고 생각을 굳게 하신다면 그냥 비트코인만 하시면 되겠죠. 그거 다 이제 본인께서 선택을 하시는 부분이라고 봐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만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은 비트죠. 지금은 비트코인 킹왕짱이고 이제 바람잡이도 소위 말해서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알트코인 ETF 이미 신청 다 들어갔잖아요. 이게 되냐 안 되냐의 문제는 이제 아니잖아요. 이제 언제 솔라나, XRP, 카르다노, 아발란체 등등등이 될 것이냐. 그리고 이제 인덱스 ETF는 그러니까 탑 10 코인 묶어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수에 만들어서 그냥 지수에 나스닥 지수에 투자하듯이 이런 ETF는 이 열풍이 계속 저는 번져 나갈 것으로 봅니다. 이게 올해가 넘어갈 수도 저는 있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주요 알트코인 ETF, 특히 ETF가 이제 곧 어찌됐건 될 후보군들은 지금 여전히 그 코인들 보유하고 있다. 저는 고진감래의 시기가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코인을 보실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겠죠. 배짱이 있으셔야 합니다. 이건 확신해서 나오고요. 타고난 성향도 있어요. 그 다음에 배짱만 있으면 됩니까? 현금을 잘 모아 두셨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모으는 것도 길게 보면 2030년까지 큰 기회가 있다고 계속 얘기를 드립니다. 샀으면 바로 오르지 않죠. 인내가 당연히 필수인 거예요. 인내를 못해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실은 부지기수입니다. 여기에 약간의 우운까지 따라준다면 이길 수 있겠죠. 쉽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이거 제가 그냥 간단하게 이 구조를 말씀을 드리면 월스트리트 저널은 항상 저기 바이낸스 테더를 공격했고요. 지금은 트럼프를 계속 공격하고 있어요. 제가 그냥 한마디로 적어봤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민주당 편이에요.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런 반코인 인사들 기억나십니까?
이 민주당은 월스트리트의 대형 은행 편입니다. 거기서 로비를 한 거예요. 누구? JP모건, 시티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여기가 다 같은 편입니다. 반대로 지금 이제 정권이 트럼프로 교체가 됐죠. 민주당 아니죠. 지금 공화당입니다. 트럼프와 이제 중국 뭐 테더다, 바이낸스다, 트론이다 이 친구들이 지금 한패가 된 겁니다. 지금 이들 간의 양강의 지금 구도가 치열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 이걸 보시고 기사를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공동 설립자 중에 한 명, 그리고 트럼프의 오른팔 중에 한 명이요. 행정부의 중동 특사를 맡고 있는 스티브 위트코프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이분의 아들이 중동 지역 월드 투어 했잖아요. 특히 중동 투어를 하면서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라고 하는 데를 홍보를 했다. 트럼프 아들 회사 아닙니까? 그 코인을 막 홍보를 하고, 자, 이 위트코프 부자는 여기에 와서 이제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홍보를 했는데, 이게 이제 정부의 어떻게 보면 공식 외교 활동인데 여기서 자기 아들들 회사, 트럼프 회사를 이렇게 홍보를 한다, 뭘 자꾸 팔려고 한다, 윤리적인 문제를 불러올 수 있는 거 아니니? 그러면서 지금 미국이 전 세계 외교 뭐 이렇게 관세 협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 국가를 상대로 여기에서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도 발행했지 않습니까? 그 USD1이라고 하는 것을 이것도 홍보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뼈 있는 얘기를 또 해요. 자오장펑 바이낸스 전 창업자가 다리 역할을 했던데, 이거는 이제 사실을 나중에 이제 밝혀봐야 됩니다. 뭐 저는 이게 아직은 뭐 이제 카더라 통신이라고 전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건 있잖아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그러니까 비도덕적, 비윤리적, 그리고 불법, 이 중간을 왔다 갔다 계속해요. 불법 항의를 한다고 해도 법이 아예 없었으면 불법이 아니게 되는 것까지도 실은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전날 그냥 막 밈코인, 뭐 멜라니아 코인 다 발행했던 기억나십니까? 현재 임기 에서 그걸 발행을 하면 그 이제 명백한 불법인데, 그러니까 그 전에 이렇게 해버리는 것도 조금 악용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냥 상식적으로, 이게 뭐 정치 방송이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우리나라 대통령이 아들이 코인을 팔고 자기 마음대로 스테이블 코인을 찍어버리고 모든 수수료의 75%를 다 가져가면서 코인 회사 관련 책임은 일도 지지 않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적혀있다 말씀드렸죠. 가능합니까? 누가 봐도 이건 좀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제 생각, 이 저의 이제 추정이겠죠. 법 위에 군림하는 누군가가 이건 뭐 뒤를 봐주지 않는 이상 이게 과연 괜찮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저는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시면요. 유럽의 왕족들 있죠. 뭐 독일이다, 프랑스, 영국 전쟁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왕족들은 항상 전쟁을 하려면 막대한 돈이 필요해요. 뭐 사치도 해야겠죠. 돈을 근데 뭐 마음껏 찍을 수는 없으니 그럼 이제 뭐 국가 화폐 그냥 나락하니 저쪽 유대계 귀족들에게 항상 큰 돈을 빌립니다. 엄청나게 빌려요. 그러면 그 대가로 유대계 귀족들은 뭐를 얻을까요? 기축통화 발행권, 아니면 어디의 영토, 사업에 있어서의 특혜, 서로가 윈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저는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자, 트럼프가 저번에 디너 행사에서 뭐 그때 만찬했잖아요. 뭐 트럼프 코인 보유자, 여기 뭐 트론 저스틴 선도 왔었고, 여기서 근데 발언한 게 봤더니 뭐 옛날 했던 말 재탕 삼탕 했다. 뭐 세계적인 코인의 수도다, 바이든은 뭐 반코인이었다. 이런 발언을 할 거면 이런 디너 행사 왜 했을까요? 저는 이제 계속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이게 제가 얘기하는 게 정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벤트를요 한다라고 하는 게요, 제가 봤을 때 그들의 자산 증식에 활용을 하고 있는 건 아니냐. 뭐 대놓고 이제 뭐 밈코인 발행하고 아들들이 이제 대놓고 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권력자가 세계 최고의 권력자 아닙니까? 이 사람이 이제 대놓고 밈코인만 하는 게 아니고 그때 뭐 다스켓 코인 미국에서 살 건데, 이런 거는 사실은 엄청난 발언 아닙니까? 그렇죠? 당연히 해당 자산의 큰 변동성을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발언을 뭐 소셜 미디어 엄청 활용하잖아요. 이해 관계자들, 그 아들들,
같이 뭐 공동 설립했던 이 사람들, 관계자들 단기적으로 아주 큰 이익을 거둘 수 있는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뭐 뒤에서 뭐 롱을 뭐 레버리지 50배를 쳤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 예전부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전에 뭐 5개 코인을 미국에서 비축하겠다. 뭐 이제 바이더 딥하기 좋은 때다. 뭐 중동 투어에서 또 지니어스 법 같은 이런 모든 게 저는 다 그 같은 선상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요, 왕족도 좋고 유대계 귀족도 좋고 트럼프도 좋고 그 로비하고 있는 크립토 저기 그 뭐 빅테크다 코인 회사들도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이퍼리퀴드의 고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예측을 했는데요. 뭐 다음 주 정도 한 12만 달러까지 갈 것 같아. 그리고 비트코인이 조금 조정을 하지 않겠어? 그때부터 뭐가 온다? 알트 시즌이 올 것 같아. 뭐 이런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그 시간을 타이트하게 예측을 했나 봤더니 소위 말해서 단타족이었어요. 근데 고래죠. 다음 주말까지 12만 달러가 될 것인지 솔직히 이걸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보시면 우리 돈으로 치면 1조 원이 넘는 엄청난 돈 8억 달러를 비트코인 롱 포지션에 지금 베팅을 해놓은 사람이었습니다. 청산 가격이 10만 700달러 정도 되죠. 그러니까 10만 700달러 정도까지 만약에 비트코인이 가격이 하락한다면 1조 원 이상을 한꺼번에 청산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요, 이것을 해도 되는 사람들은 저는 극소수라고 봐요. 거의 없다고 보는데 내 생각과 반대로 갔을 때 확실한 대책이 있고 피도 눈물도 없이 바로 실행할 수 있다. 이분들은 저는 하셔도 된다라고 봐요. 그런 분들이 저는 제 방송을 본다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뭐 저 같은 경우 비트코인 12만 달러인지 13만 14만 뭐 어디까지 갈지 실은 제가 이제 그건 모르겠고 어찌됐건 한번 레그업 하겠죠. 올라가겠죠. 근데 그러다가 비트코인 너무 올랐나? 그러면서 뭐 이제 소위 말해서 숏배팅도 할 거고 막 청산도 당하면서 과도한 열기를 한번 끄고 또 갈 거 아닙니까? 그때가 이제 조정이나 횡보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때 아마도 알트코인으로 이제 돈이 자금이 비트로 돈을 못 버니까 이제 선물 옵션도 하겠지만 알트코인 현물로도 많이 넘어가지 않겠냐라고 보는 겁니다. 사실은 이건 인간의 심리와 탐욕과 관련이 있겠죠. 이번 편의 주제겠죠. 내 알트코인 이번에 오르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크게 보면 크게 알트코인 3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효자 코인들, 두 번째 애매한 알트코인, 세 번째 불효자가 있습니다. 수익률 그냥 기준으로 지금 아닙니다. 이제 한 달일지 두 달일지 세 달 후에 크게 올랐을 때 효자 알트코인이 예를 들어서 수익률로 치면 최소 100%, 200% 이상, 그러니까 이제 수백 프로 이상이 효자가 되겠죠. 두 번째 애매한 코인은 그러니까 뭐 50%, 뭐 30%, 40% 플러스인 겁니다. 불효자는 아시겠죠? 그냥 뭐 처절한 마이너스 이렇게 한번 나눠봤습니다. 근데 이게요 사람 심리가 묘한 게 효자 알트코인 솔직히 300%, 400%, 500%는 한번 팔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코인을 팔기는 되게 아쉬워요. 뭐 XRP가 뭐 500% 이렇게 막 저번에 팍 솟았는데 그 팔기가 팔았는데 더 오르는 경우도 실제로 많거든요. 이게 너무너무 아쉬운 겁니다. 그렇다고 지금 아닙니다. 뭐 이제 저 로컬 탑까지 갔을 때 플러스 30%, 40% 왠지 좀 더 갈 것 같은데 이것도 좀 애매한 코인들은 여전히 애매할 거고요. 반면에 이제 불효자 코인들 손실이 너무 커요. 이 코인들은 지금도 팔고 싶지만 그때도 팔고 싶을 거예요. 항상 손절이 마려운 거죠. 사람 심리가 참 묘합니다. 헷갈릴 때는 기본 그 원칙들을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수익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인데요. 저는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비싸게 판다는 조금 더 어려운 영역이고 무조건 싸게 사야만 한다고 봐요. 여기서 이미 수익률 결정이 끝난다라고 저는 봅니다. 99% 싸게 사면 끝이다.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의 코인 가지수, 특히 알트코인이 막 수도 없이 많을수록 불리합니다. 숫자 코인이 적으면 적을수록 고민을 많이 하고 확신이 많은 친구들로만 구성할수록 유리해요. 왜냐? 우리의 총알은 한계가 있죠. 그러면
사자마자 오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한번 폭등했다가 막 3개월, 4개월, 길면 7개월, 8개월도 이게 그 횡보가 되잖아요. 그때 꾸준히 살 수 있으려면 코인 숫자가 많을 필요도 실은 없는 거죠. 그리고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모든 코인에서 다 수익을 볼 수가 없어요. 이거 불가능합니다. 이 사실을 일단 저는 인정하고 수용하고 본인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도 저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괜히 이제 희망고문을 항상 이제 돌리는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부터 말씀을 드려봅니다. 먼저 효자 코인이라면 일부라도 익절은 저는 하셔야 된다고 봐요. 제 생각입니다. 우리 이제 업비트 가보면 뭐 25%를 파냐, 50%를 파냐, 100%를 파냐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효자 코인 이번에 뭐 500%또 600% 혹시 막 이제 폭등을 했다. 그 25% 혹은 어떤 사람 50% 어떤 사람 70% 파는 것이 저는 당연히 옳다. 나중에 또 떨어지면 다시 사는 한이 있어도 익절은 옳다라고 봅니다. 두 번째 이제 애매한 코인이죠. 한 예를 들면 플러스 30%, 40%, 50%이 정도 팔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알트코인의 장투는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는 제가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또 한번 조금 냉정하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비트코인은 사실 모르겠어요. 그럼 뭐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남겨두시든지 뭐 적절히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기 물량 별도 빼놓고 이제 단기로 이거 좀 심한데 하면 그냥 조금씩 파시는 거는 좋겠습니다. 알트코인은 조금 저는 냉정해질 필요도 있다고 봐요. 코인과 사랑에 빠지지 말라. 제 예를 듭니다. 제가 들고 있는 코인 중에 뭐 그렇게 적지 않은 비중이 도지코인도 있고 알고랜드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1,000원 이하에서 그냥 예를 든 거예요. 1,000원 이하에서 팔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이제 강력한 뭐 이게 이제 코인이 어디 사라지지 않고 저기 뭐 ETF로 결국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뭐 알고랜드는 조금 시총이 낮긴 하지만 뭐 헤데라도 있겠죠. 아니면 뭐 XRP, 솔라나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친구들은 저는 뭐 여전히 지금도 전 저평가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면서 하고 애매하게 이런 코인들 지금 가격에 전 지금 절대 안 판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고 믿음이 근데 반면에 없다. 이런 코인들도 아마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코인들은 지금 제가 손절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적당히 익절 뭐 30%, 20%, 뭐 50% 애매할 때도 이제 다 같이 막 춤추고 있을 때는 적당한 익절도 저는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금을 더 쌓으실 수도 있고 이제 그 현금 확보해서 별도 이제 계좌에 빼놓으면 이제 그거 잘 맛있는 거 사 드시다가 하락이 안 올 것 같은데 또 와요. 그때 이제 또 좋은 코인들 계속 또 모아 가시는데 쓰시면 좋겠죠. 문제는 이제 불효자 코인인데 이 친구들에 대해서는 실은 굉장히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마이너스가 너무 심한 코인, 거의 포기하고 방치하고 이거는 이제 희망이 없다. 그래도 오르긴 오를 것이다라는 희망이 있는 거죠. 저는 둘 다 맞다고 봐요. 거의 뭐 포기하고 방치한 코인들 있잖아요. 이런 친구들은 이제 부동산으로 치면 강남 아파트가 이번에 뭐 100억에 팔렸습니다. 200억에 팔렸습니다. 그거 남의 일인 거죠.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거 내 일 아닌 거죠. 이제 부동산으로 치면 나는 지방에 지금 미분양 아파트 지금 영끌에서 들어간 거랑 지금 똑같은 거죠. 지금 그냥 비유를 한 겁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소위 말해서 뭐 다이노 코인, 공룡 코인이라고 하거든요. 뭐 90% 이상은 17년도의 최고점, 21년도의 최고점은 아마 힘들 겁니다. 그거를 저는 기대하시면 저는 안 된다라고 보고요. 근데 여기서 한번 냉정하게 이게 주관적인 희망 고문인지 아니면 객관적으로 봐도 여전히 유망하고 믿음이 있는지 요게 중요하다 봐요. 객관적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막 주변에서 막 이렇게 뭐 희망 고문, 뭐 기우제 이게 아니고 실제 나는 이 코인이 믿음이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논리를 될 수 있다. 이유를 여러 가지 될 수 있다. 저는 이러면 보유를 하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이런 코인도 저는 이전 고점은 턱도 없어요. 근데 단기 반등하면 반등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때 아프죠. 손절을 하든지 아니면 그 코인과 비슷한 수익률의 다른 코인으로 갈아타기를 시도하실 수도 있어요. 저는 이걸 한 적이 있어요. 당연히 뭐 그렇게 뭐 기분이 좋은 일은 아니죠. 근데 A 코인을 내가 했는데 둘 다, 그러니까 수익률이 예를 들어 마이너스 90%인데요. 이걸 마이너스 30% 코인을 사는데 쓰는 건 전 반대입니다. 그거는 조금 이제 별론데, 마이너스 90%인데 예를 들어 마이너스 85%인데 제가 볼 때 이 B코인 마이너스 85%도 나쁘지 않은 거죠. 오히려 더 좋겠다라고 생각하면 갈아타기도 저는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사실 이게요, 비트코인만 우리가 투자하지 않는 이상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죠. 실패를 저는 인정을 하는 것도 배움의 한 과정이라고 보고요. 성장을 할 수 있는 쓰라리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안 하기 위해서 제가 계속 얘기 드리죠. 우량 코인만 그래서 저는 하자라고 주구장창 노래를 부릅니다. 최근에 보니까요. 미국의 가구 만드는 회사가 비트코인 준비금을 도입한답니다. 생각도 못했던 회사들이 비트코인 삽니다라고 계속 언론 보도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또 부동산으로 치면 전국에 있는 우리 부자 분들께서 그 지방에 있는 본인 그 아파트 그쪽 지역이 아니라 다 서울에 있는 아파트, 서울 강남에 있는 아파트 삽니다랑 똑같은 얘기라고 보여집니다. 과거에 이런 그 경제학자 파레토 법칙 이런 게 있어요. 매출의 80%가 알고 봤더니 상위 20% VIP 고객에게서 나오더라. 그러니까 상위 20% 거기를 이제 집중해라. 그래야 80%의 매출이 가져온다. 과거에 이런 법칙이 실제로 있었는데 코로나 전까지 뭐 한 2019년까지만 해도 소위 말해서 90대 1의 법칙으로 좀 바뀌었다라고 봐요. 상위 10%가 나머지 90%를 다 가져가는 거죠. 지금은 어떠냐? 거의 저는 95대 5 수준까지 왔다고 봅니다. 점점점 소위 말해서 부익부 빈익빈 이것을 초양극화라고 저는 뭐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게요 투자만 그런 것도 아니고 부동산만 그런 거 사업만 그런 것도 자영업만 그런 게 아니고 대기업 모든 면에서 초양극화는 앞으로 엄청나게 더 심해질 겁니다. 이게 이제 투자랑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얘기를 하실 수가 있겠지만 제가 그들의 코인이라고 얘기를 드렸던 거는 그들이 이미 콕 찍었죠. ETF로 만들든지 지수에 집어넣든지 아니면 스테이블 코인을 그 위에 발행을 해서 주구장창 쓰려고 이제 RWA다 스테이블 코인이다 디파이다 쓰겠죠.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XRP, 스텔라, 헤데라, 알고랜드, 도지코인, 시바이누, 아발란체, 카르다노, 니오 프로토콜, 온도 파이낸스, 스위, 앱토스, 폴카닷, 뭐 트란도 있고 바이낸스 코인도 있고 이거 말고 실은 더 있습니다. 예로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 대부분 이 친구들 지금 보면 ETF 누군가 지금 신청을 해놨습니다. 지금 미국 ETF 얘기 드린 겁니다. 미국에 그러니까 별도 알트코인 ETF가 아니어도 지수 안에 집어넣은 탑 10 코인, 탑 20 코인, 이자 주는 코인, AI 코인 이런 거 주구장창 ETF 나올 거거든요. 미국에서 이게 ETF 승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지금 비트코인밖에 안 보이죠. 글로벌 머니 블랙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예를 들면 지금 전 세계 투자자들이 나스닥 지수, S&P 500 지수, 다우존스 지수만 그냥 사요. 그냥 그러니까 그 지수 안에 회사가 뭐 들어갔다죠. 스트래티지가 들어갔습니다. 코인베이스가 S&P 500 들어갔으면 이건요. 상상을 초월하는 실은 호재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들어가만 있어도 전 세계 패시브 투자를 하는 기관과 거부들께서 그걸 그냥 자동으로 사주는 그런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개천에서 용나는 시절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거 2017년도 있었죠. 승자들을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투자해서 결정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땐 기관이 없었으니까. 지금은 우리한테 그런 힘이 없습니다. 지금 대중들 코인에 관심 없습니다. 그들이 결정해. 위너를 그들이 콕 찍습니다. 그러면 또 코린이 분이 혹시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그들 코인 아까 그런 코인들 하면 투자하면 무조건 성공하냐? 아닙니다. 이건 또 무슨 소리냐? 종목보다 훨씬 중요한 게 저는 수십 번 얘기를 드리는데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무슨 타이밍? 지금이 살 때인가? 지금이 팔 때인가?
지금이 추매해도 되는 때인가? 지금 익절을 해야 되나? 눈물의 손절을 머금고 해야 되나? 아니면 참고 견뎌야 되는 때인가? 이건 뭡니까? 이건 분별력이고요. 이건 결단이 필요해요. 근데 투자에서 실은 가장 어렵고 중요한 부분이 맞습니다. SEC가 복수의 코인 ETF 승인을 연기했다. XRP, 라이트코인, 현물 상환 ETF 이거 지금 다 줄줄줄 연기를 했다. 다만 여기서 스테이킹 가능한 트론, TRX, 트론입니다. 중국 코인이죠. 트론 ETF 이자 주는 것을 받아들였다라고 언급을 하죠. 긍정적이다. 1차원적 사고를 말씀을 드려봅니다. 또 연기됐네. 해봤자 그거 오르겠어. 이더리움 봐봐. 그거 안 오르잖아. 스테이킹 그거 한다고 뭐 달라지겠어? 혹시 이런 분이 계시다면 정말 죽기 살기로 공부를 더 하시든지 아니면 투자가 저는 안 맞으실 수 있다라고 전 진짜로 생각합니다. 이거 아니어도 저는 다른 먹고 살 길이 전 있다고 봐요. 2차원적 사고, 현물 상환을 한다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죠? 이걸 한번 좀 깊이 파보시는 거죠. 스테이킹을 예전 같으면 게리 겐슬러 아예 그냥 그 받아 닿기 전에 반려입니다. 그렇잖아요. 아예 그냥 노 코멘트로 바로 다 리젝트 시켰는데 지금 접수를 했다? 이건 실은 엄청나게 큰 일이에요. 좋은 의미로 큰 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뭐 해외 이렇게 뭐 바이낸스 해서 이자 받으시는 분 아마 저 있다고 봅니다. 뭐 사실 우리나라도 해외 사건 사고가 실은 많았죠. 뭐 셀시우스도 망했었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어떤 플랫폼도 있었는데 저는 이런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이자 7%에 절대 목숨 걸지 말자. 뭐 업비트는 제외라고 보겠습니다. 업비트는 그냥 뭐 손쉽게 그냥 버튼 몇 번 누르면 뭐 해외 뭐 거래소 지갑 빼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뭐 디파이 프로토콜에 집어넣고 뭐 이게 아니기 때문에 7%로 어차피 이걸로 큰 돈 못 벌어요. 이럴 바에는 그냥 워낙 내가 그 뭐 커피 한 잔 저기 뭐야 절약해서요 돈 모아서 하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이게 잘못됐을 때 저도 해외 이제 뭐 이렇게 보내봤잖아요. 혹시 실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실수를 한번 하면 내가 진짜 이 7%, 5% 벌려고 내 이 전체가 이 날아갈 수 있는 이게 얼마나 큰 위험인지를 아마 저는 깨달을 수 있다라고 봐요. 근데요, 기관 투자자들은 실은 달라요.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뭐 물론 위험 있죠. 근데 이 친구들은 절대적으로 안전한 곳에만 해요. 그러니까 현물 우리처럼 바이낸스 뭐 업비트 뚫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업비트도 이제 기관 투자자 받습니다. 이 친구들은 이자를 7%가 아니고 0.1%, 0.2%만 더 줘도 상부에 보고하고 돈 옮깁니다. 왜냐하면 우리랑 달라요. 우리는 뭐 이제 단위 자체가 뭐 수천억에서 뭐 조가 넘어가기 때문에 이 1년으로 치면 얼마 되겠습니까? 저는 올해 하반기 트렌드는 이 두 가지가 둘 다 저는 올 거라고 봐요. POS 체인 ETF 코인 옵니다. 이자 주는 코인 ETF화 될 거고요. 그리고 알트코인 ETF, 크립토 지수 ETF, 탑 10 코인, 탑 20 코인 여기 하나만 딱 가입하면요. 분산 투자도 되겠죠. 그 어려운 뭐 키를 보관하고 이 기관 입장에서 이건 너무나 실증 나는 거예요. 복잡합니다. 보관해주고 관리해주고 알아서 해주는데 이자까지 준다고요. POS 코인들 예를 들면 저희 뭐 이더리움, 솔라나, 카르다노, 아발란체, 뭐 헤데라 이런 거 묶어가지고 판다. 전 불티나게 팔릴 것이라고 봅니다. 가짜 레저 이제 하드웨어 지갑이죠. 여기에서 또 지금 사기 행각이 벌어지고 있다. 과거에도 악성 코드를 심어서 사용자의 시드 문구를 훔치는 수법은 있었는데 돈을 실제로 뺄 수는 없었답니다. 근데 이 범죄 수법이 점점 똑똑해지면서 탈취한 시드 문구로 돈을 훔치는데 지금 성공을 했답니다. 우리가 투자할 때 보통 사고 팔고 이런 순간은 찰나에 불과하죠. 대부분은 뭡니까? 그냥 인내하고 묵묵히 견디는 시간이 훨씬 깁니다. 근데 이런 것을 틈타서 인내가 쉽겠습니까? 하이에나들이 그들이 항상 우리의 인내를 불가능하게끔 선동을 하고 유혹을 시키고 뭐 이상한 기사를 퍼뜨리는 거죠. 지금 시드 문구를 입력해 주세요. 뭐 QR코드로 요새는 뭐 이렇게 많이 속진 않으시겠지만 이런 식이에요.
너 지금 손실 크지? 타코인으로 너 갈아타가지고 손실 내가 한 방에 200% 복구해주면 괜찮지 않겠어? 이자 7%그 돈을 못하러 그 지금 썩히고 있니? 8% 10% 이자라도 받아봐. 이거 그냥 쉬워. 잘 모른다고? 그럼 내가 대신 투자해 줄게. 나한테 맡겨. 절대 하지 마십시오. 대신 투자 지인은커녕 가족도 맡기지 마십시오. 물론 뭐 이제 뭐 자녀에게 배우시는 건 좋은데요. 본인이 웬만하면 하시는 게 전 좋다고 봐요. 실력은 뭐냐? 때가 무르익기 전까지 내 우량 코인들 수량을 지켜내는 것 자체가 실력입니다. 과거에 상위 10%에서 20% 안에 들면요. 뭐든지 충분했던 시절이 있었죠. 80년대, 90년대. 상위 10%면 됐죠. 근데요. 지금 보니까 상위 1%, 2% 못해도 5% 안에는 무조건 들여야 되는 때입니다. 지금은요. 재밌지만 뭐 아니면 도를 추구하시면 안 돼요. 이제 뒤가 없는 분들이 이제 연령이 많으실수록 막 퇴직금 가지고 하시는 분들 보니까 있어요. 지루하지만 확실한 승률로 이길 수 있는 이쪽으로 가셔야 되지 않을까요? 최근에 우리나라 신용카드 회사들이 이런 뭐 모임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애플페이와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쳐들어온다. 지금 수익성 비상 걸렸다. 지금 이런 얘기죠. 제가 18년도에 뭐 우리나라 그 컨퍼런스 했었거든요. 전시회 컨퍼런스 하면서 국내 최대 카드 회사와 미팅을 했었다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그때 제가 코인 회사, 코인 행사, 뭐 블록체인 잡상인 취급 받았죠. 그거 어디다 써? 그거 블록체인 좋은 거 알겠어. 우리 그런 거 필요 없어. 사실상 이제 큰 변화를 무시했던 거겠죠. 이제 그분께서는 그 위에 보고 해봤자 그 CR도 안 먹힌다.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 제가 기억이 납니다. 반면에 비자 카드 똑같은 상황인데요. 비자 카드, 마스터카드는 이미 18년, 19년부터 60개 블록체인을 싹 제휴를 했었고요. 스테이블 코인을 그때부터 수용을 계속 넓혀갔었어요. 그러니까 국내 카드사들은 지금 부랴부랴 뛰어드는 거죠. 애플페이, 스테이블 코인 막 들어오니까 지금 은행도 망하게 생긴 판국에 물론 망한다는 건 아니고요. 이제 소위 수익 파이를 계속 뺏기는 거죠. 수수료 장사하는데 뭐 스테이블 코인 써버리고 이러니까. 비자 카드, 마스터카드는 반면에 예전부터 준비를 완료를 하고 있는 겁니다. 5년 전만 해도요. 뭐 동대문에 뭐 밀레오레 이런 거 있었거든요. 세계 패션의 성지였고 핫플이었습니다. 불과 5년 전. 근데 대형 백화점, 마트, 심지어 지금 서울의 가로수길 역세권도 공실률이 생각보다 굉장히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예전 같으면 실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이미 현실이 됐죠. 문제는 진짜 뭐냐면요. 지금부터 3년, 4년, 5년 후 지금까지의 침체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더 큰 불황이 가속화될 것으로 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봤던 그 다큐 인사이드라고 있는데요. 뭐 공실시대, 상가의 몰락. 어디를 가도 뭐 이제 특정 지역만 이게 상가가 많이 망가졌나? 저는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었어요. 이거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고령화.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애를 안 낳고요. 이제 나이가 많이 먹고 또 이제 퇴직하셨던 분들이 금융에 대해서 지식이 부족하세요. 그리고 정부 기관들은 무사 안일주의 이런 것들로 탁상 행정하는 거예요. 무조건 공급망 막 늘리니 이제 여기에 건설사들이 끼어들죠. 뭔가 지역 개발하고 뭐 지식센터 짓고 뭐 하지 않습니까? 뭐 혁신 도시 만드는데 건설사들은 수익률이 목표죠. 그러면 여기에 상가를 엄청나게 끼워 넣는 겁니다. 그게 큰 돈이 되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합작해서 만든 게 공실시대 상가의 몰락입니다. 30년 뭐 공무원 생활하시고 퇴직을 하셔서 속아서 상가 투자를 합니다. 아니면 카페 차리는 거예요. 음식점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게 뭐냐? 최소한 그래도 상가 뭐 임대료 받고 시세 차익까지 누리면서 뭐 해외여행도 하겠다 생각을 하시고 진짜 뭐 빚까지 내서 투자를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요. 이자를 못 내, 원금이 아니고 이자도 못 내고 손님은 정말 뭐 팔이 날리듯 합니다. 홍대도요 예외가 아닙니다. 서울 잘 나갔던 그 홍대 옷가게 사장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은
열심히 한다고 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특히 이제 좀 그 연세가 있으신 고령의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 특히 더 이번 기회 정말 잘 살리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라도 한방, B2, 올인, 그러니까 뭐 땡땡 코인, 작은 코인 올인 혹은 뭐 단타 꿈도 꾸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뭐 잘하시는 분 제외고요. 너무 제가 또 보니까 성공이 너무 절박해도요 실패해요. 왜냐하면 운전 초보가 이제 힘 잔뜩 해가지고 앞에 운전대 바짝 붙어서 운전하잖아요. 시야가 좁아지면요 멀리 오는 게 안 보여요. 너무 절박해도 이상한 결정을 내리고요. 또 반대로 너무 안일해도 너무 관심이 없어도 똑같이 망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힘을 쭉 빼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저희들 이제 제 동생이랑 지식을 전해드린다고 하고요. 최대한 성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진심인데 이제 로컬 탭이 아마 나올 것 같아요. 이 불장 바나나 시즌 2 나올 것 같습니다. 미리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